화면이 흔들립니다. 철조망을 넘고 초소를 지나 콘크리트 벙커 문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미군 기지 한복판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 영상, 촬영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3천만 원짜리 드론입니다. 수조 원을 들인 방공망은 왜 이 작은 비행체 하나를 막지 못했을까요? 2026년 3월 이라크 미군 빅토리 지가드가 뚫린 그날의 기록입니다. 60억 원짜리 미사일이 3천만 원짜리 드론에 무릎 꿇은 이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영상 하나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 미군 빅토리 기지. 드론 카메라에 찍힌 화면은 흔들리며 철조망을 넘고 경비 초소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벙커 문이 화면 가득 차오르는 순간 영상이 끊깁니다. 충돌한 겁니다. 문제는 이 드론이 아무런 저항 없이 기지 한복판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미군 기지에는 수천억 원짜리 방공 시스템이 깔려 있습니다. 적의 미사일이든 드론이든 접근하는 순간 레이더가 잡아내고 요격 미사일이 날아가죠. 그런데 이 드론은 어떻게 그 촘촘한 그물망을 통과했을까요? 비밀은 드론 뒤에 달린 가느다란 줄 하나에 있었습니다. 광섬유입니다. 일반 드론은 조종사와 무선 전파로 연결됩니다. 조종기에서 신호를 보내면 드론이 받아서 움직이는 방식이죠. 그래서 방어하는 쪽은 이 전파를 끊어버리면 됩니다. 강한 전파를 쏴서 드론의 통신을 마비시키는 거죠. 이걸 전파 방해, 영어로 제밍이라고 부릅니다. 수십억 원짜리 전자전 장비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광섬유 드론은 무선 전파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드론 뒤에 머리카락보다 조금 굵은 유리 섬유줄이 감긴 통을 달고 날아가면서 이 줄이 낚싯줄처럼 풀려나갑니다. 조종 신호가 이 줄을 타고 직접 전달되니까 아무리 강한 전파 방해를 쏴도 소용이 없습니다. 듣지 않으니까요. 마치 소음 속에서 유선 전화기로 통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목소리가 또렷이 들리는 원리입니다. 이 기술이 무서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가격입니다. 중국 알리바바 같은 쇼핑몰에서 드론용 광섬유 키트가 약 40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가 드론을 붙이면 총 제작비가 3천만 원 안팎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파 방해는 안 통하니까 결국 직접 맞춰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이 60억 원입니다. 3천만 원짜리를 잡으려고 60억 원을 쓴다. 계산이 안 맞습니다. 드론 200대를 보내면 1조 2천억 원 어치 미사일을 소모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격하는 쪽은 600억 원만 쓰면 되고요. 이게 바로 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민낯입니다. 이 가격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란이 쓰는 대표적인 공격 드론은 샤헤드 136입니다. 길이 3.5m, 날개 폭 2.5m, 소형차 한 대 크기쯤 됩니다. 뒤에 달린 엔진은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50마력짜리입니다. 최첨단과는 거리가 멀죠. 그런데 이게 한 번 뜨면 1600km를 날아갑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면 오키나와까지 닿는 거리입니다. 대당 가격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중형 승용차 한 대 값입니다. 이걸 막아야 하는 쪽은 어떨까요? 미국의 패트리어 PAC-3 미사일 한 발에 약 55억 원입니다. 더 정밀한 PAC-3SE 버전은 60억 원에 육박하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은 그나마 싼 편인데 그래도 한 발에 7천만 원입니다. 중거리용 매직완드는 13억 원, 장거리용 에로우맥이 3는 50억 원 가까이 합니다. 계산을 해봅시다. 이란이 샤헤드 100대를 날립니다. 제작비 총 50억 원쯤 됩니다. 이걸 패트리엇으로 전부 막으려면 6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100대를 다 맞춰도 방어하는 쪽이 120배 더 많은 돈을 쓰는 구조입니다. 아이언돈으로 막아도 70억 원이니까 여전히 방어 쪽이 손해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수량입니다. 미사일은 만들기 어렵습니다.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생산량이 연간 650발 정도였습니다. 최근 들어 급하게 늘리고 있지만 그래도 1년에 수백 발 수준입니다. 반면 샤헤드 같은 드론은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 설계를 받아 매달 수천 대를 생산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값싼 드론이 수백 대 날아오면 방어하는 쪽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비싼 미사일을 쏴서 재고를 바닥내거나 일부를 포기하고 막거나.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20분 동안 1,400발의 로켓이 쏟아졌고 아이언돔 포대 상당수가 탄약이 바닥났습니다. 공격하는 쪽은 싸게 많이 던지고 방어하는 쪽은 비싸게 하나씩 막습니다. 이 구조가 계속되면 누가 먼저 지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방패가 먼저 부러집니다.
이 단순한 산수가 지금 중동전 전쟁의 판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이스라엘에서 긴급한 소식이 미국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세계 최고의 방공망이라던 아이언돔이 탄약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은 급하게 사드 미사일 시스템을 이스라엘에 배치했습니다. 동맹국의 방패가 뚫릴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2025년 6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 150여 발과 드론 100여 대를 동시에 쏟아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매직완드, 에로우3까지 3중 방공망을 총동원했습니다. 대부분 막아냈지만 일부가 뚫렸습니다. 최소 8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왜 뚫렸을까요? 이란의 전술 때문입니다. 느린 드론과 빠른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썼습니다. 방공 레이더는 동시에 수백 개의 표적을 추적해야 합니다. 어떤 건 느리게 기어오고 어떤 건 음속에 몇 배로 내리꽂힙니다.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게다가 최근 이란은 공중에서 쪼개지는 집속탄 기술까지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한 발이 날아오다가 수백 개의 작은 폭탄으로 흩어지는 거죠. 요격해야 할 표적이 갑자기 수십 배로 늘어납니다. 이런 전술 앞에서 요격 미사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소진됩니다. 한 번의 대규모 공격에 수천억 원어치 미사일이 사라집니다. 2024년 4월 이란 공격 당시 이스라엘은 하룻밤 새 연간 국방 예산의 7~9센트를 방어에 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도 여유롭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무기를 보내야 하고 대만 방어용 재고도 쌓아둬야 합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량을 4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공장이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습니다. 주문부터 납품까지 몇 년이 걸리는 무기입니다. 홍해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상선을 향해 값싼 드론과 미사일을 쏴댔습니다. 미 해군은 이걸 막으려고 수백 발의 요격 미사일을 소모했습니다. 후티 드론 한 대 가격은 수천만 원인데 그걸 막는 미사일은 수십억 원짜리입니다. 이 소모전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남부 에일라트 항구는 물류가 끊겨 2024년 7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직접 폭격당한 것도 또 아닌데 경제가 먼저 무너진 겁니다. 전쟁의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더 비싸고 정례 무기를 가졌느냐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정밀 유도 미사일, 수조 원을 들여 만든 첨단 무기가 전장을 지배했죠.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싸게 많이 만들어서 쉬지 않고 던지는 쪽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공격에 샤헤드를 본뜬 저가 드론을 실전 투입했습니다. 이름은 루카스. 이란 드론을 역설계해서 만든 겁니다. 대당 가격은 약 5천만 원. 수십억 원짜리 순항미사일 대신 이걸 쓰기 시작한 거죠. 세계 최강 미군이 우리도 싸구려로 싸우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이스라엘도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이언빔이라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 중입니다. 레이저는 한번 설치하면 발사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전기만 있으면 되니까요. 드론 한 대 격추하는데 몇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아직 실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미사일 재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스팅이라는 요격 드론을 개발해서 러시아 샤헤드를 드론으로 잡고 있습니다. 가격은 대당 300만 센 400만 원 수준입니다. 드론으로 드론을 잡으니까 비용 균형이 맞습니다. 지금 중동 국가들이 이 기술을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수천 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면서 드론 운용 기술도 배워왔다는 분석도 있죠. 이란, 러시아, 북한 간의 무기 기술 협력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광섬유 드론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휴전선까지는 40km 남짓입니다. 샤헤드가 날아가는 거리에 40분의 1도 안 됩니다. 수천 대의 값싼 드론이 동시에 내려온다면 우리 방공망은 버틸 수 있을까요? 60억 원짜리 미사일로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는 전략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중동의 하늘에서 입증된 사실은 명확합니다. 비싼 방패만으로는 싸구려 창을 막을 수 없습니다. 드론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어 체계, 한국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